안녕하세요. 1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거친 매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7조 5천억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매수를 강행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강도 높게 단기간에 순매수를 기록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강세장의 이막이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려왔고, 강세장 이막은 시가총액 5천억대에서 3조 원 사이 정도 있는 종목들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상은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죠. 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그런 어떤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1.69%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4.7% 상승을 했고, 반도체 종목들이 집단적인 상승을 기록했죠. 7%. 어제 뭐 SNS 때 그동안 뭐 시황란에도 계속 올려드렸고, 저희 매매폴드도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HPSP, 그리고 원익 IPS, PSK, 유진테크 등등의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급등 현상들이 펼쳐졌고요. 더불어서 로봇주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2차 전지.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죠. 알테오젠의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중심이 확연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정도. 그럼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국내 기관들이 약을 먹었나? 왜 이럴까요? 강세장의 이막이 시작되게 되면,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아주 큰 종목들이 움직여서 지수가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순환매들이 형성되면서 지수는 매일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현상들을 겪게 되느냐? 시장에 있는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수익률 측면에서. 그런데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그 다음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수가 움직일 때는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모든 펀드에 삼성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계좌에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해 같이 가요.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부터 시작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저하되고 제한된 상태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종목의 수는 얼마나 많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을 이 종목들의 편입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 뭐 운용사나 자문사나 등등의 기관들이 매일같이 고객들 경쟁을 하거든요. 고객들이 매일 이동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수익률의 격차가 크지 않을 때는 움직임의 자금의 이동이 별로 변화가 없는데, 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금들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그에 대한 어떤 매니저들이 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죠. 그런 상태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종목을 삼성전자는 모두가 편입해서 똑같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 개별 종목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쪽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비중을 높여놓은 운영사가 있고, B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비중을 높여놓은 운영사가 있듯이 다 달라요. 종목들이 비중이. 편입은 웬만하면 다 돼 있죠. 한 200개씩 갖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괜찮다라고 싶은 회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비중의 차이가 커요. 그 비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 그러면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태에서 지수보다 그렇게 크게 초과 수익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막 발생하게 될 때,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완전히 낙오돼 버려요. 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달라붙는 시기가 언제부터냐?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상승,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때, 강세장이 전개될 때, 첫 번째, 외국인들이 유통주식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시세가 진행되는 과정, 시세를 만드는 과정은 누가 시작하냐? 국내 기관들이 시작한다. 그 이후에 확장되는 영역은 누가 하느냐? 개인들이 한다. 지금 현재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 앞서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측면인데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뭐 아무거나 이거 니나게 나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운영 규정 안에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의 대상들이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회사가 좋아야죠. 기본적으로 회사 내용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시가총액 기준도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레벨이 시장 전체 볼륨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가 적정한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 시장 같으면 시가총액 2천억, 1천억, 2천억, 3천억대에 있는 종목들이 종목 장세의 중심 종목들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시장 전체 볼륨이 너무 확대됐단 말이죠. 시가총액 벌써 이제 5천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레벨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적절하게 마음껏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시가총액 1조 정도 될 거예요. 그 1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당되는 종목들. 그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3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에서 끝까지 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요들 종목들이 그 주력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사 내용이 대부분 좋다. 회사 내용이. 자, 그리고 지금 돈들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고객에 닦은 100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객에 닦은 100조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100조, 2천억. 자, 지금 이제 100조를 처음 돌파했는데, 최근에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시중은행에서 요구불예금의 이탈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하루에 막 10조씩 빠져나간다고 하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은 돈이 가는 곳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뉴스인데, 지금 요구불예금이 일반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 입출금 통장이에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적금 같은 거 말고. 근데 조금 있으면 적금도 해약하는 사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고객의 탁금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탁금은 이제 곧 200조 시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역이 누가 되나요? 시장의 중심 주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의 주요 주체라고 하면 외국인 국내 기관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주체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응집하지 못하고, 응집되지 못한 개인들은 매매 규모는 제일 크지만 전부 다 각계전투,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힘이 약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나오던 어떤 재난, 자연재해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가 몰아치면 한 마을이 초토화되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의 주체는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가장 세요. 근데 그 개인들이 가장 센 그 힘이 모여지지 않았었죠, 그동안. 맨날 이쪽 따라다니고 저쪽 따라다니고 이곳 눈치 보고 저곳 눈치 보고 이 산인가 봐 저 산인가 봐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들을 응집시켜주는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국내 기관이에요. 왜? 국내 기관은 시세를 만들거든요. 외국인은 시세를 잘 안 만들어요. 주식을 그냥 사갈 뿐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워낙 많이 사가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종목들 오늘 매수 주문이 들어왔는데 평소에 거래가 하루에 3, 40만 주 되는데 오늘 오파 나온 게 뭐 10만 주 나왔다. 그럼 시세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반납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줘야지 시세가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한번 딱 사고 말아버려요. 또 한 번 사고 말아버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일 샀다 팠다라 하지만 일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속성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세 매매를 할 때 연속성을 가져요. 왜 연속성을 가지냐? 국내 기관들의 수가 운용사, 자문사 다 해서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경쟁이 시작되면 A란 운용사에서, A란 펀드에서 예를 들면 어제 많이 올랐던 HBSP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 차이가 났다. 그러면 B란 운용사에서 HBSP를 또 사요. SNS도 사고. 다 따라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속성을 가지나요? 못 가지나요? 연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은 A 펀드가 사고 내일은 B 펀드가 사고 오늘은 모레는 또 C 펀드가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같이 몰려들거든요. 그게 강시장의 이막에서 종목들의 시세가 시작되는 시작의 단계를 알려주는 현상들인데 지금 4거래일 만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국내 기관들이 지수가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률 게임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는 먼저 선빵을 때리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침해라고 하죠. 선침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올라갈 거 이제 걔들도 알아요. 이제는 시장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 시장. 많이 올랐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뭐 뻑하면 나오잖아요. 시장이 좀 올랐다 싶으면 맨날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닥터둠. 시장 곧 폭락한다. 시장 곧 폭락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요, 이제는. 기쪽으로도 안 들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시세를 기관들이 붙여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누가 따라붙는다? 그럼 개인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결집해서 쫙쫙. 이게 이제 군중 행동이 시작된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반도체, 바이오. 뭐 조방은 다들 떠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로봇은 이미 큰 시세가 났잖아요. 큰 시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사러 들어와요. 이제 사러 들어와요. 로봇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좀 늦은 거 아닐까요? 좀 그래도 사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간극이 17배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간극을 메우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로보티즈가 올라갔어요. 그 로보티즈가 올라가니까 로보티즈 혼자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른 로봇들도 막 같이 움직여준 거예요. 같이 움직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놈들 봐라. 니들과 나는 격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격차를 줄여 하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죠. 누구 때문에?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걔네들 사는 거예요. 로봇 ETF도 막 크게 설정되고 있고 돈들이 들어오니까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을 사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는 같이 가야 되는데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로보티즈가 또 따라가잖아요. 그럼 또 로보티즈가 올라가면 또 다른 애들은 어때요? 다른 애들, 아이고 형님들 가시네,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로봇주들만 가고 시장이 막 완전히 개차반 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갈까요? 못 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땅땅땅땅땅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업황 좋고 뭐 나빠질 게 없다고. 그럼 동동동동동동 엄청나게 힘있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밀어붙이는 그 가운데 지수의 안정적인 어떤 코스피 지수 이제 5,000포인트 넘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위에 종목들은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그 미친 듯이 날뛰는데 선두에 선빵에 누가 섰나? 로봇주가 하고 로봇주보다 더 사실은 국내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IT 하드웨어. 예전부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한 IT 하드웨어 종목들의 시세가 그렇게 막 변동성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 포지셔닝이 쫙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의 차이뿐이죠.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테크잉 보유 지분 5% 보고 해당돼서 신고를 했었는데 조금 막 빠질 때 그냥 물타기 계속한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는 주식들이 막 올라가면 다른 애들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가 막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이전하고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올라가면 밀리고 가는 척 하다가 아니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연속 빵빵빵 붙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미 정리가 됐고 국내 기관, 외국인들은 포지션 딱 구축해서 가만히 있고 유통 물량 줄여놓은 상태에서 국내 기관들이 미친 듯이 서로 경쟁하면서 선빵해야 된다고 선침해하러 막 들어오니까 시세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봇 사고 싶은 데는 하는 것처럼 반도체 또 똑같이 만들어져요. 2차 전지는요. 똑같잖아요. 어제 제가 오전에 그 매매 폴더인가 시험 폴더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제 매매 폴더 로봇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수익률도 엄청 좋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만큼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희 매매 폴더는.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지금 딱 이렇게 세 섹터만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올려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 나가야 된다. 로봇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남들이 알아서 올려줄 거니까. 이제 와서 로봇 뭐 사야 될까요? 이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지금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반도체. 그래서 어제 그제 저희 매매볼 반도체만 계속 들어갔어요. 2차 전지 계속 들어가고. 아침에 어제 HPSP 들어가 39,800원 들어가고 44,400원에 들어갔는데 종가 44,000원이잖아요. 여러분도 한 달 구독료, 1년 구독료 나오겠다. 그런 매매를 저희 매매폴더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구조를, 이렇게 진행되는 시장 구조를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나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항상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막 올랐으니까 야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은 이런 형태를 거쳐서 이렇게 됩니다. 될 겁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수면 위로 뭔가가 올라와서 눈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 제가 그 종목들 쳐다보나요? 그 종목들 잘 안 봐요. 가지고는 있지만. 그 다음 다른 것들 그 다음 순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매매폴더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 UPM 하시던 분들 돌아오시라고 유턴하시라고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리고 UPM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 안 하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안 하셨던 분들도 들어오시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장중에 오전에 시황을 좀 현재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기존 주식시장에서 알고 있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상식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큰일 난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시장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예전에 알고 있던 얄팍한 지식, 뭐 이격돈이, 뭐 MACD니, 스타캐스틱이니, 뭐 수급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얄팍한 지식 상식 가지고 주식시장 바라보면 갑자기 비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큰일 난다.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시장은 강세장은이잖아요. 항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는 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이전 대세 상승장, 2005년에 있었던 대세 상승장도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이고요. 99년, 98년 IMF 터지고 나서 99년, 2000년도 IT 버블이 생길 때 그 시장도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들이었었어요. 지금 2025년부터 시작된 이 시장도 2025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강세장이 끝나고 나서 내년 정도에 제가 볼 때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가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힘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강세장은 지금 2025년도에 시작됐던 이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가 생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때 가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경험에 불과하게 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제일 좋은 대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파는 거다. 주식 팔면 안 된다. 교체는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주식을 올랐네. 이익을 실현해야지. 손해났네. 손절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는 일방적인 매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저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우리 일반인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저한테 많이 문의 와요. 시장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기를 앉아서 본다고. 예. 시장을 서서 보겠냐고. 앉아서 본다고. 그냥 좋은 장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주식 팔지 말라고. 근데 너무 올랐는데 그거 네 생각이고 지금 사도 되냐고. 지금이라도 내일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게 낫다고.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내일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게 낫다. 왜? 보세요 여러분들.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100조에 100조. IMF 때 잠깐 말씀드릴까요? 98년도 고객예탁금 2조였었어요. 98년도 고객예탁금 2조였다가 99년도에 고객예탁금 얼마까지 늘어났냐? 10조까지 늘어났어요. 5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2005년도 고객예탁금이 얼마였냐?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5조였었어요. 그게 얼마까지 늘어났냐?
25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고객예탁금도 늘어났지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잔고가 30조에서 150조까지 5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고객예탁금은 어때요? 우리가 20조에서 지금 100조 왔잖아요. 20조에 있던 게 2019년도 20조에 있던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70조를 잠깐 찍고 그 다음 40조였어요. 40조까지 밀렸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 20조 때 이때 2019년 12월 달에 제가 그때 제 방송을 그때 저도 우리 아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자금의 변화가 생겼다.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2019년 12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달부터 제가 뭘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다. 그때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3,000원 할 때인가요? 예.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맞았죠. 2020년 2월 달에. 그리고 시장이 판이 달라졌고 그리고 고객예탁금 70조 잠깐 찍었다가 여기서 40조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 40조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 100조까지 왔잖아요. 2.5배 올랐어요. 2.5배. 여기서 200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수가 올라온 것보다 더 올라갈까요? 덜 올라갈까요? 지금부터는 고객예탁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월등히 더 많이 올라가요. 왜? 빨리 사야 되거든요. 이제는.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삽니까? 국내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잖아요. 코스닥 시장 국내 기관들 보세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산 적이 있나요?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지난 15년 동안 볼까요? 지난 15년 동안 보더라도 이렇게 4거일 만에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불. 거기다 정부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얘기하니까 정책적으로 올린다. 그것도 힘은 되지만 시장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자생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정부가 아무리 사라고 떠는 빌어 보세요. 안 사요. 주식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이 종목 정말 좋은데 한번 사봐 해도 사나요? 안 사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을 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정말 주식을 잘해요. 저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데 처음에 저 사람이 주식을 이거 한번 사보세요. 예. 안 사요. 올라가요. 살 걸 그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종목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잘 안 가지. 잘 안 사요. 근데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종목을 얘기해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근데 또 확 올라가요. 그 다음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얘기 나오는 순간 앞도 뒤도 안 보고 사요. 그냥 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야 되는데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바로 사요. 마음이 동해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동해야지 행동에 옮기게 돼요. 국내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가 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동했기 때문에. 왜 동했다?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안 사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자기들이 빨리 사야 돼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국내 기관들이 사고 나면 누가 산다?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사죠. 돈들이 넘쳐나는데 100조나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100조가 더 들어올 텐데 주식시장으로. 이래도 시장이 안 될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뭐다?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이다. 지난번에 그 방송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때 그 마지막 페이지에 종목을 올려드렸었죠.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 다 좋아요. 이미 그 가격대에서 30-40%씩 올라간 종목들이 허다해요. 얘네들이 30-40% 오른 걸로 끝날까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5천억대에서 3조 원대 있는 종목들 중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왜? 지금 시가총액 1조가 10조 가더라도 시장에서 부담을 안 느껴요. 워낙 이제 잘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잖아요. 1000조 넘어서 지금 제가 1000조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1200조 얘기를 하더라고 시장에서는. 1200조 가요. 삼성전자가 200조 올라가는데 며칠 안 걸릴 거거든요. 20%만 1000조에서 20%만 올라가면 200조잖아요. 삼성전자 200조 올라갈 동안에 시가총액 1조짜리 200개가 2배 돼도 똑같아요. 근데 1조짜리 200개가 한꺼번에 올라갈까요? 200개 내에서 10개, 20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1조짜리가 10조, 20조 가도 눈에
표시도 한강에 돌멩이 하나 떡 던졌을 때 퐁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한강에 물이 출렁이려면 유람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유람선 삼성전자라고 쳐요. 그럼 삼성전자 지나가면 한강에 물결이 막 출렁이지만 그냥 시가총액 1조짜리, 2조짜리 돌멩이 하나 그냥 툭 던져가지고 물 출렁하고 그냥 말아요. 시장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대응이 어렵다. 그럼 매매풀도 오시면 됩니다. 뭘 고민해요. 수고하십시오.